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이번에 신중동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좀 관계도를 얽혀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 중동 전쟁에 따른 영향을 주었던 건 하마스 쪽에서 이제 기습 공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무지한 또 사상자가 나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5차 중동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4차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는 1차 석유 파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 당시처럼 이제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돕는 국가의 석유 수출을 금지하고 석유 가격의 4배 가량을 인상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슷하게도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또 봐야 되는데 두 가지 관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3년도와 지금하고 좀 달라진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세계의 그 국제 유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만한 여유 생산 능력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미국이 셰일가스를 끄집어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약간씩 위축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더 위축만 남아져 있는데, 여기에서 유턴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상당량 시간이 못해도 2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는 조금 지금의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석유를 사용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생각보다는 적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이 또 다른 카드로는 SPR 전략 비축률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도 73년 10월에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도 보여진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것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하나 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의 비중이 이제 10%대에 거의 가까워질 만큼 비중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보다 다른 대체재에서 소비가 좀 잘 안 되니까 오히려 그게 이쪽에서 좀 많은 물량을 잠긴다라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또 사우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투자를 미친 듯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기름을 팔아서 그 재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니 누군가가 잠가주면 사우디 쪽에서 또 증산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일은 매우 적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유가 선물이 좀 뛰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보았을 때가 한 5%대까지는 올라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가자 쪽하고 또 여기에 얽혀져 있는 이제 그런 또 레바논 쪽하고 또 이런 쪽 시리아, 이집트 이런 쪽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다 설명을 짧게나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집트 쪽에 따른 분위기가 여기에 스웨즈 운하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물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빠져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쪽이 너무 많이 전쟁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쪽 동네와 이쪽 동네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져 있겠죠. 그러면 유럽에 있는
아무래도 물류에 있는 지연으로 인해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유가의 자국으로 인해서 이제 조만간에 겨울 시즌이 오는데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이번에 물가가 어느 정도 좀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유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된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사태가 그렇게까지 많이 커지지 않길 전 바랄 뿐인데, 이게 커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번에 이야기를 했던 대로 물가를 못 잡고 아무래도 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에 따른 붕괴에 따른 속도가 더욱더 가파라질 수가 있다라는 옵션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올라와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이제 중동 정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물자 지원에 있는 규모가 생각보다 좀 적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러시아 쪽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여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 따른 시점이 또 오히려 이쪽에 이슈가 많이 되면서 화력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니까 화력이 이쪽이 또 떨어지게 되니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에 따른 내용이 더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긴 하지만, 반면에 요 기간에 있는 그 진행 상황, 그 중간 과정에서는 엄청난 변동폭이 진짜 사정없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곡물 파동이나 저 우크라이나의 침범 범위나 전쟁에 있는 가속도가 더욱더 화력이 양강 구도로 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둘 다 물가에 미치는 경우의 수는 열려져 있다.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이 이번에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엘니뇨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내년 때부터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슈퍼 엘니뇨가 올 거냐 그냥 일반적인 엘니뇨 현상으로 끝날 거냐도 우리는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는 옵션들은 무엇에 영향을 많이 끼치냐면, 아무래도 이제 채권에 따른 영향성도 많이 끼치고 있는 가운데 말 그대로 곡물에 따른 문제점도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유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고 있다 라고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레마돈도 참전을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란에 있는 뭐 지금의 석유에 있는 비중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또 크지 않을 것 같다. 이거 잘못 했네요. 이란 어차피 해봐야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이 좀 적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참전하고 서포트 해주는 국가들이 얼마만큼 연합체계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는 절대 안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가 레버리지 쓸 수 있는 범위가 적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적다라는 건 투자 자산 시장으로 돈이 못 돌아간다라는 의미고, 그 못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펌핑이 나오기 위한 척도가 잘 안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좀 돌려서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 3000% 상승 전망을 크립토 유튜버 인베스트 앤서 분이 그런 이야기를 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블랙록 관련된 투자 회사들이 AUM의 5조 달러 정도에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게 0.5%만 흘러간다고 해도 대략 한 3000% 정도는 나올 것 같다라는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가 3만기에 해킹 시도가 16만 건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잘 방어를 해 주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도 대략적으로 21년도 때가 가장 핫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잘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거 방어 못하면 업비트 이제 장사 접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 보상 범주도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또 글래스 노드 얀 하페린과 얀 알레만이
이번에 내년 초에 12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았을 때 뭐 엘리엇 파동과 뭐 RSI 이런 거를 좀 보았을 때 생각보다 강세 신호에 따른 시그널이 계속 보여진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차트에 있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 상승과 하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주장을 좀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RSI의 50지표를 보았을 때도 여전히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과, 그 다음에 MACD에 따른 시그널도 이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가 이번에 1.16 업데이트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 SPL 토큰 거래를 통해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기밀 전송이 도입이 됐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결제은행이 비트코인 모니터링 프로토타입 아틀라스를 구축을 함으로써 어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웬만한 코인에 있는 자료 정보가 대부분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뜩이나 한국은 또 중동에서 이번에 유가의 좀 거래 비중이 조금은 더 커졌는데요. 그게 이번에 어찌 보면 지금 환율도 미쳤는데 여기에 유가도 약간 영향이 있는 상태면 이거, 그리고 고금리가 있다 보니까 한국은 제대로 세 가지에 있는 이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문제 해결을 잘 나갈지 저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형태로 인해서 뭐 수혜주 운하까지는 영향을 가지 않기만 전 바랄 뿐이고, 그 다음으로 이게 더욱더 확산이 안 돼서 또 다른 신중동 전쟁을 또 이루어지지 않길 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는 지금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왔던 자료를 총 정리를 해서 드렸다 보니까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 영상으로 대체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